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26위라고 합니다. 이 140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 낮은 편은 아닌데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 대기업 의존도는 또 세계 1위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취업에 있어서도 대기업 선호 사상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아주 내실이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서 내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내실을 튼튼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직무직이 백전백승이 직무에 대한 내실을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역시 좋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이렇게 형 같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러분을 안내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CDC의 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직무 내비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주실 겁니다. 자, 박서윤 대표님, 오늘 어떤 직무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기획 직무입니다. 기획 직무? 네, 기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플랜을 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획에서는 또 이렇게 나눠지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영기획, 즉 전략기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기획, 그리고 기술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마다 그 기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기획이 좀 남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 경영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료를 만들고 때로 스스로 결정하는 진행의 모든 것이 이제 경영 기획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의 방향이 경영 전략이라면 그러한 그 흔히 일반 경영 기획 부서에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방향 쪽에 더 가깝다 하면은 기술 기획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기획, 이거는 이제 마케팅 소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 컨텐츠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플랜을 짜서 기획을 하는 업무가 바로 상품 기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영 기획, 기술 기획, 상품 기획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직무만의 특징들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역시 이 기획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직무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EO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있는 직무거든요. 그래서 CEO가 말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액션을 취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해볼까 하면서 감으로 하는 직무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 직무는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터넷 전문 은행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우리가 한번 참여해 볼까? 그리고 중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생각을 하면서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현재 사업에서 미래까지 어떻게 전략을 추진해 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CEO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기획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렸고 구체적으로 좀 더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획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모든 부서에 사실은 기획 부서가 다 있는데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경영 기획, 흔히 말하는 또 전략 기획, 사업 기획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전사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부분 운영 파트너와 함께 사업 기획, 전략 수립, 실행 유무 등을 점검하고 검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회사 전반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기획, 운영하면서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요. 전사 예산 계획 편성 등 기업 운영의 총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느 부분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M&A 등 업무를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맞게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기획. 네, 가장 크게 CEO랑 가깝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상품 기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흔히 MD라고 이야기하죠. 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센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고 그거 외에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유통까지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기술 기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효과적으로 개발 기술을 평가하고 사업화시키는 부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당 기술이 어떤 게 있는데 그 테크니컬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요. 제품의 그 PLC,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파악한 다음에 기업의 R&D 전략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성 평가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 이제 기획 분야가 뭐 콘텐츠나 웹 같은 기획들. 이것도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랑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콘텐츠 기획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흔히 콘텐츠라고 하면 영화, 음악, 출판 등의 그걸 우리가 많이 연결을 하는데요. 거기에 담을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만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외에도 기획한 콘텐츠가 시장에서 고객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마케팅 부분까지도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콘텐츠와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 기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와 그다음에 방식, 디자인 등을 기획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웹 서비스를 만들고 그게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뭐 IT 웹이랑 워낙 네.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 모바일도 관련된 것도 같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업무 전반적인 역할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획의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략 수립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는데 전략 수립 과정을 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즈를 플랜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설명을 이제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IT가 굉장히 요즘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미래적인 발전성 있는 제품을 맛을 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뭐 통신이라든가 그리고 뭐 IoT 산업이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죠. 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업들이 얘기를 한다면 네. 그냥 단순히 통신만 있는다고 이런 웨어러블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전자 쪽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반도체까지 우리가 연결이 돼서 그 기계 안에 반도체 칩을 어떻게 또 구현을 해볼까 여러 가지 다각도의 사업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거 해보자 해서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맞물려져 있는 사업의 계획의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돈이라는 게 편성,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예산 외에 돈이 들면 안 되잖아요. 네. 관리적인 측면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경영에 대한 그런 실적이 어떠한가 분석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 관리와 원가 관리, 이 원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가가 최대한 낮출수록 우리가 소비자가 만나는 이 프라이스,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갭이 넓을수록 우리가 이익을 남는 것은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플랜의 그런 수립의 중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 기획은요. 이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롯데백화점의 롯데그룹 자체에서의 경영 기획을 운영하고 있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롯데에서는 화두가 워낙 이미지가 그 일본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 경영기 하는 친구가 이런 기업의 철학, 문화 이런 걸 수립을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을 깨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롯데만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롯데는 일본 기업이니까 어떻다 막 이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방향을 또 공부를 좀 하면서도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큰 태극기를 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게 완전 사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립과 실행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바로 경영 기획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업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 계획은 단순히 1년, 뭐
6개월 이렇게 수립을 하지 않고요. 장기적인 것과 중단기적인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길러서 이 내면과 외면을 잘 구축을 하는 사업 계획 수립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네, 전략 수립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정주원 컨설턴트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한 개의 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예,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사업 계획은 그러한 혁신을 찾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코닥과 휴지, 옛날에 있었던 정말 그 필름으로 유명했던 회사들이잖아요. 거의 카메라나 필름의 대명사였죠. 네, 대명사였죠.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카메라 등장함에 따라 가지고 한 개의 기업은 망했고 한 개의 기업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재료 관련 기반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의료, 검사 장비, 복사기, LCD 패널까지 이렇게 많이 사업을 진출해가지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당시 사실 후지보다 더 많이 유명했던 코닥은 기술 기반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고 준비했던지 않아가지고 사업 계획을 제대로 많이 못 세워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도 보면은 사실 몇 년 전에도 노키아가 정말 잘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위험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업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업 계획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은 트렌드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보 분석을 통해서 시장, 기술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사 분석을 하죠. 우리랑 경쟁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그들의 기술력은 어떻고 우리의 기술의 현재 좀 상황은 어떤지 부분을 보고 있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신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업, 그 다음 앞으로 전망들 같이 봐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정보 수집, 분석, 그것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 사업을 준비하는 것들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항상 정보와 트렌드에 맞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가 민감하게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획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쪽으로 진출을 해보고 싶다, 이쪽으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요. 이 숫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를 봐서 저 숫자를 잘합니다. 이거는요, 숫자를 보고 이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업 기획에 있어서 전략 기획의 중요한 점은요, 숫자를 사업화할 수 있는 리딩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 구사력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국어라든가 이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회계, 숫자를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의 세계는요, 이런 언어가 숫자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갖춰줘야 될 역량은 아무래도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회계를 읽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품기획 쪽은 어떨까 고민을 해보면요. 상품기획은 제품, 컨텐츠잖아요. 저는 이 숫자를 컨셉을 만들고 이 컨셉을 또 사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를 사면은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까지 로직을 그릴 수 있는 숫자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테크니컬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의 이해력과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역량이 필요하죠. 네, 각각의 업무별로 또 중요시하는 부분들,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재직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죠. 이 기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기획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그것이 감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획의 방향을 잡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입은 이러한 기본 조사를 하는 업무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장과 관련돼 있는 정보,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일간지, 주간지 기사 검색, 각종 정보 사이트를 보면서 주로 경제 동향 사이트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전사 사업 영역과 관련돼 있는 시장 동향 및 경쟁사 동향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력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정보 수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제 진짜 기획자로서 책임자가 될 부분들을
준비하고 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의 일과를 살펴봤고 책임자들은 어떤 일과를 보내나요, 보통? 네, 책임자는 일단은 하는 이들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략을 수립을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경쟁사 분석까지 해야 되고 소비자 동향이 어떠한지 빠르게 또 리딩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어떠한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벤치마킹 등 각종 조사를 하는 점이 가장 화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런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분의 그런 경영 실적을 취합하고 분석도 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그 진척도들을 이런 빠르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 이제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좀 그룹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을 해서 빠르게 또 전개를 해야 되겠고 그런 좀 계속적인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지원을 해주는 업무가 이제 책임급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게 또 잘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 내외 지원 업무가 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문의 경영 실적 분석을 보고를 하고 경영 계획의 수립을 취합을 하고 또 분석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경영 평가와 회의를 통해서 회의책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조사와 별도의 수명 업무를 또 수행하는 게 책임급이 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규 사업의 발굴에 대한 이런 관리 업무를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 반기별, 연간별로 해서 경영의 그런 실적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어떻게 실행해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인큐베이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책임급이 해야 될 업무들은 굉장히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만큼 그 CEO의 우두머리에서 옆에서 조력자로서 이 일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재무 그쪽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월급이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직무가 바로 이 기획 직무입니다. 기획 직무에 대한 전망은 뭐 물어볼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뭐 회사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되는 직무죠. 그렇죠. 회사의 흥망성쇠를 정하는 부분이죠. CEO의 생각을 가장 실현을 하기 위해 도움을 많이 하는 친구들인데요. 뭐 월급이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의 수당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월급이 많은 것 같지 않고요. 기획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입체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영자적인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CEO 바로 옆에서 CEO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를 같이 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갈 수 있다면은 회사에 그리고 경영진이 되고 싶다면은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는 무조건 기획을 갈 거야. 이 분야를 가기 위해서 그냥 이쪽만 지원할까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좋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구매라든지 현장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고 꾸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획으로 가신다면은 현장과 CEO의 마인드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분명히 자기한테는 많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바로 가지 마시고요. 영업이나 이쪽으로 가서 전략적으로 좀 많이 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획 직무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또 기획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진로 적성 찾기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각각 준비를 하셨고요. 먼저 박서연 대표님, 기획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네모가 필요하다. 뭘까요? 네,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할까요? 이 정보 수집을 하면요,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정보 수집을 꾸준히 내가 한다. 정보 수집 생기려면은 뭔가 컴퓨터 앞에서도 계속 서칭을 해야 되겠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전략이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 하면서 또 수집을 하겠죠. 그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새로운 눈이 길러지고 또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미래를 구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정기적인 머릿속에 그런 로드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강점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떻게 실험을 해볼까 또 서칭해보면서 이런 세계도 있네. 다양한 산업과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정보 수집을 한다면은 그런 시장에 하나하나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리딩이 아니라 바로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그러한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일가견이 생길 수 있는 강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정보 수집의 중요성 설명해 주셨고 정주원 컨설턴트가 또 꼽은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분석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석력 어떤 의미에서죠? 네, 방금 전에 이제 박수현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정보들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다음 방문자 수 이런 다양한 지표와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컨텐츠를 기획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석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첨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좀 엑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획자들 뽑을 때 면접 때 상당히 그런 엑셀을 혹시 잘할 줄 아냐, 엑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 업무를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미리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할 때 당시에 마우스를 만지면 B급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모든 단축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디자인, 마케팅, 영업 등 다른 부서랑 같이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조금 개발하시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기획직무에서 중요한 두 가지 팁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끝으로 기획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짧게나마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제발 여러분들 그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신문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본다고 해서 고르면은 좀 마인드 컨트롤, 자기 개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 마인드 컨트롤이지 내가 앞으로 지식의 실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그런 서적을 고른다면은 그런 산업에 가까운 그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인문학을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책을 정말 죽어나 깨나 별로 추천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 박람회라든가 그런 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IT라든가 다양한 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식품도 하고 그쪽에 직접 가보면서 거기서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리딩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그 부분이 다 이제 시장에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뭐 기획을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공모전 참여 많이 하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좀 스스로 기획을 하고 실행까지 해보는 프로젝트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었는데 뭐 질소 과자 포장 관련해가지고 약간 자기들끼리 퍼포먼스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네. 한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만들어서. 네, 저는 그 친구들 분명히 취업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사부 입장에서 그렇게 스스로가 사회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퍼포먼스 진행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정말 기획력부터 해가 실행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뽑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공모전을 수동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획을 하고 실행까지 해보시는 것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진짜 꿀팁은 사실 이 마지막 조언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한마디였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직무직이 백전백승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멘토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매거진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우리의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흔히 이글루 하면은요, 이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매서운 비바람이나 눈바람을 이겨내는 견고한 주택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 이글루의 의미에서 기업의 이름을 따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보안 기업 이글루 시큐리티인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어릴 때부터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은 항상 이긴 거라고 믿었죠. 어른이 되고 나서 현실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선이 이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1999년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요.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던 시절 통합보안관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냈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지속한 결과 통합 로그 관리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시작은 작은 벤처 기업이었다는데요. 저희 이글루 시큐리티가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는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니치 마켓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IT 기술 쪽에 서포트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은 언젠가는 보안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나 IT 산업의 그 어떤 발전이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늘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시 앞으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결같이 16년 동안 한 분야에서만 기술을 갖다가 쌓아오고 그다음에 인재를 갖다가 채용해서 육성해오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글루 시큐리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보안 한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본사입니다. 보안 회사라 그런지 직원들은 조용히 집중해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튼튼한 자물쇠를 달거나 보안 장비를 설치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장소만 바뀌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도둑을 감시하는 일. 그게 이글루 시큐리티의 일입니다. 사업 영역은 크게 통합 보안 관리, 융복합 관제, 악성 코드 사전 차단 솔루션을 포함한 솔루션 영역과 파견 관제, 원격 관제, 정보 보안 컨설팅 등을 포함한 서비스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경찰청, 서울특별시청, 국회 사무처 등 공공기관과 KT, LG, SK텔레콤 등 기업 통신사와 외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까지 무려 500개가 넘는 고객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했다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안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동시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카타르, 에티오피아에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 직접 직원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보안관제센터인데요.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그중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고객의 정보 보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버상의 침해 시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얼마나 있으시죠?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저희 회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타 회사에서는 많이 꺼려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위 취득 장려금 제도 외에도 장기 근속 포상 제도 및 우수사원 표창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자기 개발과 더불어 사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정확하고 또랑또랑한 영어 발음. 차장님, 당황하신 건 아니죠? 이글루 시큐리티에서는 일주일에 2번 강사를 초청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라는데요.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업 듣기 전에는 울렁증이 커서 좀 어려웠었는데 수업 들으면서 울렁증 많이 극복됐고요. 최근에 해외여행 가면서 실제로 수업 때 배웠던 표현을 이제 실제로 쓸 수 있게 돼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Have you guys done any kind of volunteer work? I have been to Yes. Cambodia Yes. twice. Twice.
nice. Okay. How many people participate in the volunteer service? First year, Uh-huh. we went 4 people. 4, okay. Last year, 5. 5, okay.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예, 저희 회사가 해외 봉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직접 저희 직원들과 해외 봉사 활동을 갔다 왔는데요. 캄보디아에 가서 저희가 지식 나누는 활동도 하고 컴퓨터나 그 학습 자료를 저희가 기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일만 하기도 힘든데 봉사활동까지. 지식 나눔, 고용 창출, 지역사회 봉사, 해외 봉사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익까지 함께 생각하는 이글루 시큐리티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글루 시큐리티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나 보안 관련 분야 전공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라면 그보다 다른 덕목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신뢰, 도전, 그리고 창의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유연한 사고방식과 폭넓은 시야까지 갖추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까요? 저는 윤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종이 한 장이 바로 윤리성이죠. 제가 우리 일에 붙인 이름이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의 파수꾼이라고요. 사이버 공간을 지키는 파수꾼. 정말 그럴듯한 칭호인데요. 윤리나 신뢰, 이런 가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회사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덕목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그런 회사 보셨나요? 월요병이 없는 회사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회사에서 즐거움이나 보람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면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게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이글루 시큐리티는 글로벌 정보 보안 선도 기업으로서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데 처음 욕심이 그 남들이 믿지 못하고 신뢰를 못하더라도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큰 꿈을 이글루 시큐리티에서 보안의 세계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같이 합심해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인재들로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은 큰 꿈을 갖는 인재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합류하십시오. 큰 글로벌 기업을, 그 다음에 넘버원 보안 기업을 반드시 같이 만들도록 합시다. 벤처에서 시작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정보 보안 회사로 우뚝 선 회사. 개인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하는 회사 이글루 시큐리티.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 당신. 조용하지만 강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 세워질 이글루들을 꿈꿉니다. 네, 오늘의 강소기업 이글루 시큐리티였습니다. 잔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